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9월 2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노 변곡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눈에 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들 어제 그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시진핑이 트럼프와 함께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기로 했다. 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엄청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반도의 중요성이 올라간다. 그 자체가 무게를 가진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반도가 무게중심이 생기고 거기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와서 부응한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매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물론 뒤에서 푸틴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이 에이펙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특히 한미 간에 이재명이 오늘 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이해를 제가 굳이 하자면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암시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에 오는 것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것이죠. 북한과의 대화가 염두에 있는 것이죠.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변곡점을 향해 가는 시도다라고 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걸 한번 짚어줬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은 내일 아마 뉴욕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며칠간. 아마 그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을 이번에 이제 맡게 됐죠. 이번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몸값을 올린다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중요성에 부응하는 영향력을 마련해 준다. 미국이 그걸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또 지지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지하면은 이재명한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중국은 아마 중간에 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것은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계상 돌아보기 차원에서 정답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뭐가 중요한 요소다 정도를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소위 우리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래서 정리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자, 제가 오늘 본 이재명의 기사입니다.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굴종적 사고, 강력한 자주국방 갖춰야. 제가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상당히 센 단어를 썼거든요. 굴종적 사고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한두 번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근데 그거랑 제가 거기에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에. 왜 이 타이밍에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제가 눈에 띈 것은 DW, 독일 공영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찾으려니까 좀 찾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꼴찌 수준의 뭐랄까 출생률, 예, 인데 병력이 좀 감소되고 있다. 어떻게 버틸라 그러나? 자, 그거랑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예, 어떤 움직임 다음에 나왔습니까? 미국 사령관 또는 지금 친트럼프적인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었죠. 미군 철수한다. 감축한다. 예.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7함대가 담당하던 부분, 중국군을 막아서는 부분을 한국이 대체한다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전체 그림에서는. 자, 그래서 미군이 좀 빠져나간다. 이선으로 후퇴한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일각에서는 예전에 에치슨 라인 6.25 때 그어서 미군이 쫙 빠진 다음에 왔잖아요.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와 상황은 지금하고 천지 차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주한 미군 사령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과의 거래다. 북미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 미군, 유엔군이죠. 유엔군의 주력이죠. 이 남한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휴전이 끝나고 개전이 되게 되면은 바로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이 남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북미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 선언을 하게 되면은 남한에 유엔군의 존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지 작업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양보한 부분도 있다. 뭐냐, 미군을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다. 미군 기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대신 미 2사단일 거예요, 보병사단. 거기에 전투병력만 빠진다. 그 정도가 타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북미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 협상은 거의 됐다고 봅니다. 예. 이미 미군 움직이고 이런 게 그런 거에 신호탄이잖아요.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보였다는 것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세력들이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랑 또 국내 세력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언론이라는 부분이 또 있죠. 언론이 어떤 편을 드느냐. 언론은 어디 편을 드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이 이걸 한번 짚었다. 예. 그러니까 아까 DW를 포함해서 국내 언론이 그 보도를 한 시점은 미군 철수에 대한 반박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꺼낸 거예요.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기류, 한국만의 기류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류죠. 지금 트럼프를 동교태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갱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세력들. 카타르를 공격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이런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걸 어떻게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격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의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유택의 자본이 어쩔 수 없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협상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재명이 굳이 출국 전에 이걸 한번 짚은 이유는 지금 그 유엔에 가는 목적하고도 이게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보고, 그가 이번에 출장을 한 3, 4일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특검과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그때 또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군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문재인 때 나왔습니다. 국방개혁 2.0. 그래서 사단들 많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향후 육군을 40몇만 명으로 줄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공군은 유지, 해군도 유지 내지는 살짝 증가해요. 줄이는 건 육군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최첨단군으로 바꾼다. 그리고 첨단군이 되면은 지금의 어떤 짧은 기간에 의무 복무를 하는 징병을 가지고는 징병된 병사를 가지고는 그 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사관 위주로 직업군인 위주로 이렇게 개편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흐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강하게 지금 밟은 겁니다. 굴종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 거기 나온 내용이 뭐 이런 거죠. SNS 인구 감소로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국내에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W도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으냐? 요즘 문재인 때 그래서 국방개혁 이미 해가지고 군의 체질 변화를 하고 진행 중인데, 첨단군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것은 미군 철수에 대한 분위기, 또 미군 철수의 본질적인 이유, 북미 간에 가까워지려는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다. 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의 모습이에요. 트럼프가 그 중앙에 있거든요. 그 힘을
다 막아내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때, 누구죠? 윤석열 때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온 내용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기, 재래식, 전력을 군축을 한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남북 간에. 예. 저는 우리 군 체제가 많이 이렇게 축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북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이 나온 이유는 북한에는 지금 노동력이 전부 다 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이 풀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산업 인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 나왔죠. AI 전투 로봇, 조만간 로봇도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및 방어 미사일 체계. 어제 우리 미사일 체계 이야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죠? 공격도 마찬가지고 극초음속. 예.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이 저런 국방력 약화, 인구가 줄어서 국방 병력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것이 그런 보도들의 의도가 이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의도를 한번 내가 짚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시진핑과 트럼프가 경주 APEC에 참석하기로 결정된 딱 이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 경고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그냥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상대방도. 네. 전격적으로 돼야 돼, 전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에서 뭔가 중요한 계기가 생겨야만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하늘이 안 도와주면 그것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 제일 위에 거는 보여드린 거예요. 인도 언론에서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한국의 응료에 대해서 이재명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가운데 뉴스는 청년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했다. 반미 데모를 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것은 어제 나온 거, 오늘 나온 이야기죠. 비자 발급 수수료 100배 인상한다 그러다가 신교에만 그렇다. 요거는 전문직 비자 그거 관련된 건데 보통 저래 되면 회사에서 돈을 내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예. 일본하고도 했고, 유럽하고도 했고, 이런데, 우리가 특별한 어떤 악조건에 처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서명도 안 하고 개겨요. 예, 무역협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 세계 여러 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으로, 일본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대받아 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받아 치는 거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걸 또 일부 미국 언론이 수긍해주는 모습도 보여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런 적이 있냐? 이때까지. 심지어 윤석열 의견을 외치는 그 세력들, 일부 기독교 세력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민주당 정부는 항상 친중 반미였다. 그 반미가 이거하고도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강력한 움직임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의도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한국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 불안한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불안한 기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여론전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 억류권도 그 과정에서 벌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네타냐후가 카타르를 공습한 거 그거랑 같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3자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큰 충돌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그 충돌 자체가 우리한테 예외적이에요. 우리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학생들 시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반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물론 박정희나 이럴 때는 그런 정치적으로 뒷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의 충돌은 있었지만 이렇게 여론전을 통해서 대놓고 대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데 이재명 양쪽이 원해서 그래서 이건 연박탄이다. 이러면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간다.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 가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경제력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예, 미국과 각을 세우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김정은의 북한의 몸값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예요. 저런 애랑 내가 거래를 한다가 되는 거니까.
이재명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반사 이익도 있어요. 되게 엄청나게 복잡한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진짜 핵심, 중요한 거, 서로 이제 확인하는 거, 주고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이런 게 있죠. 존 볼턴 압수수색 영장에서 입을 닫게 만들었던 부분, 이거 엄청나게 상징적입니다. 예, 지난번 북한과 트럼프 일기에서 평화협정 하려고 했던 거, 종전협상 협정하려고 맺으려고 했던 것을 그르친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연막탄이고. 자, 에이펙 원단이냐 말씀 다 들었을 거고 3개월 만에 통화, 한국 에이펙에서 만난다. 저는 이거는 약간의 시진핑이 지금 낚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시진핑이. 예, 자,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시진핑이 지금 한반도에 관련해서 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정은을 대할 때도 그렇고, 푸틴에 비해서 완전히 2등급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한테. 그런데도 기분 나쁘다는 언짢은 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반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 뭔가 끌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트럼프가 명분을 던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낚싯밥을 몇 개 던지죠. 약간 유화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틱톡건이에요. 예. 자, 그리고 무역 협상권도 좀 부드럽게 만지겠죠.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을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게 해달라. 그리고 뭐 협정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큰 나라로서 대접을 해줄 테니까 지지를 해라.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큰 명분에서 한반도에서 충돌 가능성이 없어진다. 비핵화가 된다.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있지요. 중국과도 비핵화한다. 러시아하고도 비핵화한다. 같이 모여서. 그거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요. 비핵화로 다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이 그 길을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핵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패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란의 비핵화, 파키스탄의 비핵화, 이렇게 되면 무역 통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지의 명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할 말이 없어요. 푸틴에 대해서 박수치고 인도가 박수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나가떨어질 빚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나가떨어지기 일부 직전인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박수 안 치겠습니까? 치겠습니까? 당장 치지요. 이런 분위기가 빌드업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 이제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가 그런 거죠. 왕이가 올 차례인데 우리가 갔다. 뭐 북한도 지금 차례 안 지키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 간에 서로 답방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신문 보도랑 이거 보도는 좀 다른데 다음 APEC 개최국이 중국으로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원어 모양새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트럼프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시진핑도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놓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해서 APEC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실무 미팅이에요. 트럼프의 APEC 미팅, 시진핑과 APEC 미팅을 사전 의뢰인지를 한국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별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겠죠. 우리의 입장을 덧붙여서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한다. 그걸 언론에 알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국식 오케이가 있었고 그게 트럼프 시진핑 대화로 이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이게 시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조현이 중국 가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 어떻게 시진핑을 꼬셨을까? 기본적으로 시진핑은 오는 거예요. 미국이 분위기 마련해 줬잖아요. 이제는 양국 체제로서 너희 둘이 큰 결정,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그 결정에 서라. 실속은 일단 트럼프죠. 시진핑은 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당신들하고 그래야 할 거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 자, 남북 간에 지난번 김정은 봤어도 알겠지만 남북 간에 비핵화 소통하려고 한다. 냉전을 끝내려고 한다. 거기에 동의해달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많이 생기고 미군도 빠져나간다.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 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새로운 구도로서 바뀐다. 소위 다극화 세상.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때까지 블록 개념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진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새로 펼쳐지는 그 구도에서 너희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그게 작년에 이미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협상과 경쟁을 통해서 해결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쟁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얘기 또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공정 경쟁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미국한테 우리를 급박하지 마라, 무도하게 하지 마라, 그냥 규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그거 이야기 해주는 거 이제 원칙이 된다. 뒷골이 서늘하겠지만 중국이 안 딸려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예, 그때 고립되게 느껴질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팽하게 되면 팽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왕이가 사전에 방한해서 조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APEC 10월 말이니까 왕이가 10월에 방한해서 사전 조율을 한다. 자, 조현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율을 하고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을.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번에 이재명이 유엔에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이번에 순서가 바뀌면서 맡게 되는 의장. 그것도 처음이지만 우리한테는 예, 그것도 러시아와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내일 출국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SNS 메시지를 이재명이 던져놓고 갔다. 예,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틱톡 미국 사업권 메가 컨탈 합의 이게 이제 지금 유아제스가 나오는 거죠.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좀 누구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관세 협상 이거는 절대적으로 오래 갈 수는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이미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어. 한국만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론이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잘 모르는 제3자가 보면 한국과 미국은 큰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여론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연막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뭔가 벌어지려면 되게 전격적으로 벌어져야 되고 그 판을 유태계 자본 흔들 수 없게 해야 된다. 중국이 그거 따라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유태계 자본한테 큰 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미국에 대한 대안이 중국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도 몇 년 전만 작년만 해도 중국이 그 다음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판단했거든요. 인도는 아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돌아선 거 보이시죠? 예, 우리한테 알랑방구 끼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트럼프의 몸값이 미국 내부에서의 몸값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드리는 트럼프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미국 내에서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유태계 자본이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왜? 시진핑 따라오니까 거기에 트럼프 미국 버리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오던 그들이었거든. 최근까지. 그거는 눈치 빠른 빌 게이츠가 잘 보여줍니다. 그 신호를.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 못 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준 거는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방 예산안 대폭 정액, 이거는 예전에 이재명이 방미하기 전에 위성락이 사전에 가서 사전 조율 작업할 때 그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에 국방 예산안 늘린다. 이것은 우리가 미 7함대 가던 역할 대신해 준다. 해군력 강화한다. 공군력도 강화한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예, 당연히 또 필요한 내용이에요. 북극 항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잖아요. 이 항로가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돌아오는 항로, 그리고 동해로 이어지는 항로가 엄청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거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만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항로는 중요한데 미국이 뒤에서 뒷배를 담당한다. 중국이 뒷배를 담당한다. 이러면 세상에 못 믿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거점으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거점이 형성이 되려면 적절한 군사력이 거기에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력에 덧붙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다. 북극 항로가 되려면 동해가 불안하면 배들이 지나다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예, 당연히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당연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북극 항로는 꽝이에요.
네. 자, 위성락 이런 이야기 했죠. 며칠 전에 아마 이게 경제인들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반도 비핵화, 한미의 궁극적 목표 이거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미군 철수할 것 같다는 그 암시의 느낌을 주는 SNS 글하고 같은 것입니다. 한미가 계속 이걸 보고 있다. 북미 종전선언을 보고 있다. 그 이야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 경제인들 향후 비즈니스 계획 어떻게 짤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핵심 트랙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거짓말도 가끔은 했죠. 땡겼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정부 100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 꾸준히 노력하지만 대화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한다. 저는 대화 진척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요번에 좀 쪼여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다. 순간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편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한미연합훈련 지난번에 했죠. 뭐 옛날 팀스피릿 같은 겁니다. 을지 뭐 방패, 프리덤, 자유방패 훈련인가 뭐 어쨌거나 옛날 팀스피릿 훈련 같은 건데 이때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규모 야외 기동 행사, 즉 상륙 작전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9월 달에 하기로 했다. 연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론을 이용한 전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미가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인데 저는 9월 달에 들어서서 대규모 장비들을 이용한 바깥의 공격적인 작전, 상륙 작전이 공격적인 작전이 수비적인 작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뭐 말 몇 마디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도를 본 건 없어요. 예, 제가 이쪽 관련을 쭉 보기 때문에 유튜브 AI가 바보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어요. 북한도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예. 자, 이런 것들로 지금 혼란한 상황을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전 세계 똑같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건이 가까운 나라고 또 경쟁 품목도 있고 서로 간에. 일본에서 내부 이론은 이렇게 형성됩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미국과의 관세협정과 무역협정에 있어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만 문제가 이렇게 미국 내에서 불거지기도 하고 우리 강한 여론전이, 대통령의 강한 비난이 미국으로 향하기도 해요. 밖에서 보면 난타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국하고 미국 관계가 끝났겠다 이 정도면. 이게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내부에 진짜 밑바닥에 중요하게 진행될 이야기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동시에 예, 자 이런 것이 관찰된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오늘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